하이 유니브라는 거 하니까 뭐겠어요? 안녕 대학?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겠죠? 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숭실 한마당도 역시 학교 프로그램의 이름인데요. 교과목 관련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하이 유니브도 어떤 프로그램인지 면밀하게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요, 지금 251호 교육개정안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교육개정안이 바뀐 마지막 학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우리 아들 밑에 또 동생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걔네는 교육개정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022 교육개정안에 속하게 되고 우리 아들들까지는 2015 교육과정을 마지막 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린 얘가 막내고 얘가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별로 상관없는 얘기 뉴스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고 나는 얘를 재수를 안 시키고 현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 입시가요. 교육개정안이 바뀐 칸으로 이것이 열차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 열차가 시작이 됐어요.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내년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열차는 이미 출발을 했고 지금 우리 귀대의 이 자녀들은요. 그 열차의 어느 칸에 지금 속해서 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육개정안이라는 게 갑자기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 대학들은요. 이미 고교학점제 준비를 활발히 시작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뇌피셜이라든가 대체로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추론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니 잠시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면 어떤가요? 교육개정안 바뀌어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요 밑에 애들부터 들어오고 내신은 원래 지금 우리 아이들 9등급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게 5등급제로 바뀐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또 선택 과목들이 약간 더 세분화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이 엄청 바뀌죠. 수능이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고3 됐을 때 수능 볼 때는 국어에서도 공통국어랑 플러스 선택을 해야 되고 수학에서도 공통수학 플러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교육개정안에는 그런 거 저런 거 없고요. 누구라도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맞짱 시험을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요소 행간에 들어있는 수많은 어떤 전반적 프로그램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들이 입시를 치를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아들들이 많이 동석을 좀 해주셨어요. 너무 바람직하고 같이 오셨을 때는 나도 나지만 얘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죠. 그쵸? 그리고 예 너무 바람직한데요. 근데 우리 아들들 중에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수시 정시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입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제 좀 알아보고 검색하고 용어 설명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는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페이지 딱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 페이지 보시고 내가 이제 주변에 후배 엄마들 아니면 지금 아버님들도 오셨는데 이제 동창회 딱 가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좀 어린 애 있으면 야, 너 수시 정시는 아니야 새끼야?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실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는 수능을 보기 전에 치르는 게 수시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가지고 원서 6장을 쓰는 걸 우리가 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서도 그래서 여름방학 그때 이제 한참 더울 때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6장을 쓸 때에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가 준비한 패턴대로 뭐 종합으로 3장, 교과로 3장, 아니면 종합으로 4장, 교과로 2장, 아니면 뭐 논술로 뭐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던가 이렇게 전형을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두 개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보통은 종합과 교과와 논술 이렇게 2개 정도의 어떤 조합을 짜깁기를 해서 굉장히 고민 끝에 6장의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간 교과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때에는요. 실제로 교과는 내신의 점수, 등급이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 최저 등급, 그래서 숫자,
점수 이것만 갖고 대학에서 뽑아주는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어디 전교생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고등학교의 1등급이랑 우리 숭실고등학교의 1등급을 같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숭실고 1등급이랑 하나고 1등급을 같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전형의 교과였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숭실고 1등급이랑 하나고 1등급이 똑같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객관적인 공부 능력들을 보겠다 그래서 각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수능의 최저 등급. 그게 이제 뭐 3합 7인 학교도 있고 3합 8인 학교도 있고 2합 5인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합 5라는 건 영어에서 3 받았는데 탐구에서 2 받으면은 2합 5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각 대학이 요구하게 되는데 그거 두 개만 맞춰주면은 합격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신을 갖다가 무슨 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숫자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부를 또 내래요. 이게 바로 고교학점제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동안에 이거 안 봤으니까 사실은 교과형으로 유리한 아이들이 좀 존재했었어요. 아, 우리 애는 좀 나대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발표하라고 그러면 되게 게으른 스타일이고 참 그렇게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럼 내신 점수만 올려가지고 수능 최저만 맞춰갖고 딱 원서 쓰면은 3합 8만 맞춰주면은 홍대가 싹 가능하거든요. 근데 생기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얘네들 입시 치를 때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러고 있어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서울 시내 15개 이상의 대학들이면 다 이렇게 될 거고 현재는 경희대를 비롯해서 건대와 동국대 등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섞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원래 종합이니까 생기부를 보잖아요. 생기부를 오지게 보는 게 종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가면은 내신이 좀 빡세잖아요. 그런데도 걔네들이 거기를 가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유리하니까. 그리고 각 대학은 고등학교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하나고 3등급은 서울대에서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숭실고 3등급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신을 숫자로만 바라보지 않겠다. 내신을 3등급이든 2등급이든 간에 전체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이 학생의 원점수도 보고 전반적으로 탐구활동 및 학교의 전반적 진로활동들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 종합전형이었습니다. 자, 이 종합전형은 원래 생기부를 당연히 보죠. 내신도 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면접이에요. 면접. 그 면접과 자소서가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자, 그런데 역시 서울 시내 15개 이상의 소재 대학에서는 면접을 지금 다시 부활되고 있는 상태다. 필수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면접을 그냥 이렇게 인성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웬만한 대학에서는 생기부 베이스 면접을 보잖아요. 그 활동의 진위 여부라든가 탐구 활동에 대해서 이미 생기부에 나와 있는데 그 활동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거라서 실제로 생기부의 기준은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결이 디테일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맞겠죠? 하다 수시 끝났어요. 이제 6개 썼어요. 그런데 아직 발표 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고 막 이러겠지만 발표 나서 합격하면 그냥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다 떨어졌어요. 정시로 가야 돼. 그래서 아직 입시가 발표가 정시가 다 안 났잖아요. 지금 현재 2월 초 기준으로 아직 정시 발표 안 났습니다. 그럼 정시를 써요. 자, 그런데 정시는 그야말로 수능의 전 과목을 잘 봐서 표점이라든가 이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는 건데 정시에서조차도 생기부를 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고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교과 세특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 보겠다라는 내용보다는요. 2학년, 3학년 때 전공 관련된 선택 과목들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얍삽하게 이렇게 내신 쉬운 과목으로 약간 야매로다가 이렇게 돌렸는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없었던 그런 항목들이 지금 같이 수렴이 되고 있고 순수한 교과, 순수한 종합이라기보다는 다 와리가리 섞였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서울 시내 15개 대학. 전국의 모든 대학이 그러진 않아요. 그 생기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학교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는 좀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숭시를 지원해서 된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일지망으로 다른 데 됐는데 된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일지망으로 다 쓰셨습니까? 일지망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예, 거의 대부분 뭐 일지망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민을 좀 하셨겠죠? 그쵸? 제일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선정하고 숭실하고 어때요? 대성하고 숭실하고 어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충암하고 숭실은 어때요?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예, 많이 질문을 몇 년 내에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숭실을 선택해서 다행히 숭실에 지금 됐어요. 너무 축복할 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그러나 이제 숭실이 우리가 축복한다, 너무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은 내신 따기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학교니까. 그런데 내신은 이제 더 이상 내신만 갖고 뽑아주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내신이 유리하다라는 건 15개 대학 이상을 이제 목표로 했을 때 얘기인데 내신만으로 대학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일단 대입에 있어서의 기본이지 선발 기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뭐냐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2학년과 3학년에 그 진로 역량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선택 과목을 진짜 뭘 했느냐. 그리고 탐구 활동을 관련된 것들을 지금 첨예하게 잘 설계해서 진행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진짜 많이 봅니다. 15개 이상의 대학은요. 이거는 학업의 역량보다 더 많이 봐요. 학업 역량은 30%인데 진로 역량은 50%를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사실은 생기부나 내신만 갖고는 전국적으로 그 학생이 공부를 진짜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걸고 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학업 역량의 수준은 수능 성적으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해보면은요.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앵글. 일단 내신 잘 받아야 돼요. 9등급이잖아요. 아직도. 4%, 11%, 23%.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대성이나 선정 과중 들어갔을 때보다는 내신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주학원 재원생 중에 재원이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숭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물론 다 오래된 아이들이 있지만은요. 이번 연도에 진짜 숭실 2학년 올라가는 애들,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재원이 상당히 좋아요. 충암도 지금 올해가 굉장히 뭐 너무나 자랑할 만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인데 얘네들한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다음 설계를 하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에 대한 가이드, 이걸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수시는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게 뭐냐? 생기부를 본다. 심지어 정시까지도. 서울시내 15개 이상의 대학들은 이렇다. 이렇게 기준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를 좀 달리해서요. 앞으로 이제 1학년 딱 입학하고 중간기말 보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원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갈 겁니다. 그쵸? 자, 보시면 많이 익숙했던 뭐 이런 마크들이 좀 보이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만 서로 얘기하면 주거니 받거니 해서 알아들을 만한 일단의 초성 게임 같은 게 있죠?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이러면은 우리는 다 알아듣는데 외국인이 들으면 엥? 방금 뭐라 그랬어? 그게 뭐야? 연불이야, 뭐 주문이야?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들이 숭실고등학교 이제 3학년 딱 졸업하고 나서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애를 쓰고 잘해줬고 뒤에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잘 쓰셔서 여러 가지 기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애가 숭실에서 딱 고대 빡 붙고 한양대 붙었어요. 과는 비슷해요. 아버님 어디 보내실 거예요? 고대랑 한양. 고대 가야죠, 아버님.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아버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대학이 서열화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딜 보낼지가 뭐 물어보나마나 거의 다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고대랑 한양대는 숭실고등학교를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순위를 매겼을까요? 안 매겼을까요? 매기죠. 각 대학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순위를 이미 다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는 3등급인데 서울대 붙고 숭실에서는 3등급이면 서울대 간다 그러면 미쳤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과학 영재고가 제일 위에 있어요, 상단에. 자, 그리고 전사고도 다 똑같은 전사고가 아닙니다. 전사고 1군, 2군, 3군이 있겠죠? 그리고 수능 만점자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보시면은. 자, 그리고 외고도 다 같은 외고가 아닙니다.
뭐 가까운 명덕이라든가 뭐 대일외고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군 정도에. 근데 외고도 1군, 2군, 3군. 지방에도 외고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고도 우리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일반고 중에서 다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일반고 1군에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대치동에 있겠죠. 세화고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숙명여고라든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고 2군도 있고 3군도 있고 4, 5, 6군까지 있을 때 정답 보이시죠? 숭실고 어디 있습니까? 4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아니라 대학도 아닌데 일부러 갔잖아요. 지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유리한 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쫙 있을 때 한양대도 고려대도 연대도 서강대도 숭실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각 대학들은요. 주제 파악을 겁나 잘하고 있어요. 숭실대는요. 절대로 고대랑 맞짱 뜨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만 봐도 알아요. 고대는 나중에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와라는 조건이 3합 7이에요. 그런데 탐구 과목은 2과목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한 과목 갖고 안 된대요. 자, 그런데 숭실대는 어떠냐? 2합 4죠. 2합 4. 그러니까 숭실대도 굉장히 빡센 건데 3합이냐 2합이냐를 놓고서 우리가 경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고대가 3합 7인데 숭실대가 3합 5? 이러면은 정신 나갔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입장에 누가 그걸 맞추고 거기를 가겠냐 이러잖아요. 각 대학들은요. 입시 요강을 찬찬히 뜯어보시면 면접 보는 날짜 그리고 원서를 쓰게 돼서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일정들, 논술고사 일정들 그리고 최저 등급들 그리고 각각의 생기부에서의 퍼센테이지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우리 대학에는 외고 애들이 자사고 애들이 지원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고 대부분 일반계 애들 중에서 좀 우수한 애들을 뽑고 싶다 이런 속내들도 너무나 잘 보여서 실제로 자신의 주제 파악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숭실고등학교 학생의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고대도 그렇고요. 한양대도 그럴 거고요. 숭실대도 서강대도 역시 그런 뷰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숭실고등학교에 입학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도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점수가 나와야 주제 파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점수라든가 생기부라든가 전반적으로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해 가면서 나의 우수성을 대학이 열어놓은 여러 가지 전형들 중에서 어떤 전형에 물을 빡 찍고 내가 들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좁혀가는 상황이 되겠죠. 대학은 한 가지 문만을 열어놓은 학교는 없습니다. 아까 아신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라는 문이 환하게 열려 있고요. 또 정시의 문도 40%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문을 열어서 야 일반계 우수한 애들 이쪽으로 들어와. 야 자사고 애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다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나중에 헷가닥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혹은 학부모님들도 뉴스매체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셔서 여기가 우리 아들한테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의 현역 때 못 가요, 일로. 평범한 서부학군의 일반고 학생, 숭실군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을 열어야 좋은 데를 갑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실제로 종합과 교과 다른 전형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계속 좁혀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희대 예시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는요, 지금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목이 그 숭실 한마당, 또 하이 유니브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숭실 한마당 하이 유니브는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학교만의 프로그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숭실이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될 만한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언제부터였는지 자를 딱 재서 이렇게 몇 년도부터였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희 재원생 기준으로 면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그해 서울대, 연고대 다 나왔었거든요. 걔네들이. 카이스트도 붙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 이번에 고2 올라가는 애들의 전교권 아이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로 따지면은 지금 학교마다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숭실고등학생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학교 다음으로 제일 많은 학생 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한 학년의 인원수가. 그리고 전교권 학생들이 많이 보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역구가 조금 다 다르시겠지만은 숭실고가 위치는 은평구인데 마포랑 좀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 쪽에서도 지원을 오래전부터 많이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하셨었고 실제로 너무 지원이 많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경향들도 있고 인기가 이미 어느 정도 라이징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분위기상 학교의 전반적 프로그램도 좀 안착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이 유니브는 전공 설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출신의 선배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학교 설계 프로그램에 진학 설계 프로그램에 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세요. 그럼 아이가 이제 신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듣고 그 땡땡땡 강의를 이수함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우수하게 들어가 있고 또 숭실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어떤 전반적 그 학업에 대한 어떤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이 좀 심화돼서 들어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고 이거 그래서 결과 뭐냐면 이제 중학교랑 약간 차이가 이런 거죠. 중학교 때는 무슨 특정 동아리를 시험 봐서 떨어지고 그런 게 없지 않나요? 대부분? 그냥 요만큼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앞에 바로 대성 간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숭실하고 대성 누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명백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숭실이 유리하니까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기부나 전반적 학교 프로그램은 그래도 대성이 좀 활발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숭실을 우리가 선택해서 됐다 그러면 박수 칠 일 맞고 그럼 이런 전반적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렇게 하다가 너 이거 숭실 한마당 이거 해야 된다잉? 하이 유니브에서 요 프로그램과 강연이 왔으니까 저 교수님 수업을 들어라. 배치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찾아서 그걸 듣고 수강을 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다른 학교보다 좀 약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하다가 뭐 그거 했어? 그러면 난 안 했는데 뭐 이런 새끼가 옆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제가 그러니까 나도 안 했어. 엄마 아무도 안 했어! 뭐 이래버리고 그 엄마도 또 약간 이렇게 리로스쿨 또 관여 안 하셔가지고 약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상. 근데 유리한 게 있으니까 불리한 게 당연히 있잖아요. 그 불리한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캐치해갖고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요.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입시 요강이에요. 경희대학교는 서영고, 서성안이, 중경, 외시에서 경희죠. 밑에는 동건, 홍숙부터 국숭 3단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서울시내 소재대학들이 있죠. 딱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학교가 경희대예요. 경희대학교가 주축이 돼서 건대, 동국대, 외대가 공동 연구를 해서 입학 요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그 학교들은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연대도 이 용어를 쓰게 되는데 서울대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타 학교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용어를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를 바라보는 국숭세단의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동건 홍숙의 이 어떤 시선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경희대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경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를 100%를 합니다. 내신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걸러졌어요? 그러면 뭐다? 내신 70% 깔고 면접 30%. 그러니까 면접도 아무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1단계에서 걸러져서 합격을 해야 면접도 보죠. 면접 실컷 준비했는데 1단계 발표 안 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면접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아, 지금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상당히 부활이 됐구나. 뭐 지금부터 준비할 건 아니지만은 인지를 하라는 거죠. 그럼 면접은 누가 잘 볼 것 같으세요? 우리 집 그 아들 잘 봐요? 면접 잘 볼 것 같으세요? 여학생들이 잘 보는데 보통 이제 학교로 봤을 때는 토론하고 발표하고 나대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이라든가 대성은 발표하고 토론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요. 맨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수업들로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숭실이나 충암은 뭐 발표하라 그러면은 누가 막 발표한다 그러면은 왜 저래? 이 나대 새끼가 막 약간 이런 분위기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좀 바꿔야겠죠? 분위기를?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학생이 조금 이런 분위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는 생기부를 전체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평가하나요? 자동봉진 다 보죠. 자동봉진 창체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다 봅니다. 봉사는 교내봉사밖에 없으니까 뭐 별반 없을 텐데 진로활동 여기에 이제 아까 하이 유니브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한마당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렇죠? 이것도 보겠다는 거고 자율활동도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교과 세트, 각 과목의 교과 세트들, 담임 종합 의견 다 본다는 얘기죠. 원래 종합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잘게 쪼개면 아까 역량 3개를 보겠대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서 이제 학업 역량이면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업 역량이 기본이에요, 기본. 학업 역량이 부실한데 진로 역량이 월등하다고 뽑아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숭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해가시죠? 딱 보면 숭실인 게 티가 나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고 평균과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거 딱 보면은 아,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4군 정도에 속하는 학교구나라는 걸 아는 건데 거기서 내신을 깔아버렸는데 막 나대고 진로활동 한다고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내신에 대한 산출 방법은 각 대학이 자신들만의 계산법에 의해서 아이들을 뽑게 되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 성적을 봐요. 자, 그리고 종합평가 30%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생기부 본다 그랬죠. 그럼 뭘 보냐? 다 보는 건 아니에요. 생기부를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학교 생활 기록 부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을 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 과목 뭐 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때.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쉽다고 약간 뭐 공대 갈 건데 막 생물 지학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말아먹는다, 지금. 교과에서도 지금 안 뽑아준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라고 기피하거나 이런 식의 야매를 굴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영역들에 대한 세트, 그 영역들에 대한 내신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보시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이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를 제가 구두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죠? 학업 역량이니까 내신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탐구력 보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과 세특 보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진로 역량 보겠다는 거. 뭐 선택했는지 그 결에 맞췄는지 지금 해당하는 과에 연관된 선택 과목을 안 했냐 했냐 이걸 보겠다는 것까지가 교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종합에서 더 보겠다는 부분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과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세특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들의 교과 세특. 그리고 밑에 공동체 역량인데 요거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학교를 보겠다는 거예요. 학교의 프로그램이 뭐가 깔려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왕성한 활동과 참여도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우리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북모닝도 있고 숭실 한마당도 있고 하이 유니브도 있고 유명 동아리도 있기는 있어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한 가족이 돼서 이제 완전 이제 몰입 코드가 좀 필요한 거겠죠. 공감대 형성, 가족에서. 자, 이런 부분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이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자, 그러면 경희대에서 발표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고 간단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학업 역량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학업 성취도입니다. 내신 점수요. 내신 점수.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경희대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게 경희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거 교과 성적 보겠다는 거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뭘 보는지. 그런데 뒤에 봤더니 그 외의 교과목, 은미책, 기가, 외국어 뭐 이런 것들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이거 본대요. 경희대 이상대학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만 장땡이고 막 은미채 기가 막 8 깔아버리고 7 깔아버리면 너 경희대 이상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4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입니다. 자, 사실 내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만연애들 있으세요. 그래서 내신이 몇 등급이야? 몇이야? 라고 했을 때 직관적으로 2.3이야, 1.9야, 1.0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서로 이렇게 통용되는 일종의 언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점수를 숫자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뭘 보냐면 정성적인 평가를 해요. 그럼 얘가 1학년 1학기 때는 2.0이었는데 2학년 2학기 때는 1.98이다. 0.0이에요. 그거 본다는 거예요. 올라갔는지. 과목마다도 보고 학기마다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5개 학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니까 5개 학기가 기다리고 있고 시험으로 따지면 총 10번. 10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험을 순서대로 쭉쭉쭉 봤을 때 어찌됐건 성적 추이를 상향 곡선으로 그리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월 첫째 주에 이제 중간고사 볼 거예요. 웬만하면 4월 마지막이나 5월 첫째 주고 숭실고는 좀 약간 그 학사 일정을 파악하고 약간 다르게 짜기도 합니다. 약간 한 주씩 약간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숭실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첫 중간고사를 딱 치르게 되면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생기부 기재가 됩니까? 안 되죠. 기말고사랑 합산해야 되고 수행평가랑 합쳐야 한 학기의 성적이 고스란히 기재가 될 거예요. 근데 첫 시험을 딱 보고 나서는 그 타격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나 진짜 대선 그렇게 피하고 선정 피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럴라고 내가 숭실을 넣냐 막 약간 이런 생각인데 타격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건 또 안 나와. 막 난리였어. 이러니까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것은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본인은 어떻겠어요? 그쵸? 멘탈 딱 잡고 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2학기가 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성적별,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이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학부모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학업 태도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태도니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업 역량에서요. 내신도 중요한데요. 내신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탐구력이에요. 탐구력. 대학마다 이렇게 정시까지 싹 끝나게 되면은 입결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한 4월 정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시립대가 혹은 뭐 건대가 동국대가 이렇게 쭉 발표를 해요.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도 문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학교 같은 과에 들어갔는데도 어떤 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슨 전형, 어떤 애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또 다른 전형, 이름에 막 붙여요. 다빈치 전형, 무슨 전형 이렇게 붙여서 쫙 이렇게 보면은 일반계 애들이 몇 명이 붙었고 자사고 애들이 몇 명이 붙었고 특목고 애들이 몇 명이 붙었는지를 쫙 통계 자료를 발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탐구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인지를 대학이 참 고등학교 서열을 잘 매겼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과와 각종 탐구 등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가?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몇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뭐 대충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특히 학생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착각. 그쵸? 사실 이거를 더 들여다보면은요. 되게 그 속내에는 디테일한 설계들이 짜여져 있다는 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게 그냥 일반 생활 호기심이 아니죠. 지적인 호기심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였고 어떤 관심을 드러내주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과목과 실생활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첫째 자녀들이나 또 중학교 때 사실은 이렇게 뭐 발표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무슨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들이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예요. 고1 딱 올라가면은 국영수가 깔려요. 학부모님들 공부하신 것처럼. 그리고 1학년에는 공통적으로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라는 과목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단위수가 높아요. 국영수만큼 높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인 과목들을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가 들어요. 그래서 제발 1학년 때부터 전공의 뽕을 너무 넣지 마세요. 생기부라든가 뭐 공학을 간다, 의대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1학년 때는. 그런데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의 목차를 수업을 듣다가 지적인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것들이 생겨서 뭐 한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숭실 한마당 하이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가 토론과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강연도 들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연사가 왔을 때 강연을 듣고 거기서 지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된 책을 읽게 됐죠.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독서 그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 북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관련 동아리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독서를 끌어다가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고서가 나와서 세특에 옮겨져 있거나 진로 활동에 녹아들어져 있거나 그래서 나중에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솔루션 해결책이 실생활이랑 연결까지도 되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중학교 때부터 좀 하면은 참 좋죠. 사실은. 그래서 동생들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또 저희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중등부 때부터 저희는 이걸 프로그램 좀 해요. 애들한테 글쓰기 하고 첨삭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탐구력이 상당히 중요했던 학업 역량이었어요. 근데 이게 30%밖에 안 들어가요. 경희대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신이 나빠도 진로 역량이 높으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 입결에 별표가 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나 뭐 중앙대나 시립대에 입결이 나오면 평균에 합격했던 내신 점수 같은 게 뜨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제가 질문할게요. 경희대에 특목고 자사고 애들이 지원을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하죠. 지원을 하죠. 명지대에 외고나 특목고 애들이 지원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안 하죠. 건대 이하로 특목고 지원 거의 없어요. 특목고를 갔을 때는 그 이상을 가려고 한 거잖아요. 대체로. 특목고에 8등급이든 9등급이든 재수를 하면 했지 그 이하의 대학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몇 명인지가 있으면 건대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게. 외대는 많죠. 이제 그 외고 애들이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학에서 얘기하는 그 평균 내신의 입결을 보면 그건 일반고 애들의 내신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대학들을 보면. 그래서 내신은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툴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내신에 맞춰서 이제 설계를 한 거죠. 표준 편차, 평균, 원점수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성취도랑 이거랑 탐구를 본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신이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기본.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이에요. 과중이 있는 학교가 있죠. 우리 지역에서는 선정 과중이 있고 예일 여고가 이제 과중이 있습니다. 그럼 과중이 있는 학교에 과중반이랑 일반반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과중이 유리할까요? 일반반이 유리할까요? 과중이 유리한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과중이 있나요? 없죠. 그럼 과중이 있는 학교가 유리한가요? 숭실고등학교가 유리한가요? 과중이 유리하죠.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숭실을 다니다 보면은 그걸 또 까먹어요. 약간 억울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약간 이런데 유불리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무려 50% 정도까지를 봅니다. 아까 학업 역량보다 20%가 더 많은 역량인데 실제로 이 진로 역량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학생과 학부모한테 있다기보다는 학교 프로그램이죠.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입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있고 선택 과목들이 다채롭게 열려 있어서 내 전공 관련하고 연결된 선택 과목들이 있냐. 없으면 황당하잖아요. 이걸 내가 깔 수도 없고 없는 프로그램을 내가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구분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근데 진로 역량이라는 건 고1 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고1 때는 과중이고 나발이고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국영수랑 공통사회, 공통과학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다 수업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고1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2랑 고3에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에 대한 연루성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했느냐. 아까 공대를 갈 건데 물리 선택하면 답도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그 과목들을 선택하면 뭐예요?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 평가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들을 고2 때 혹은 고3의 일부 과목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거 다 1학년 때 하는 것처럼 9등급제예요. 그래서 잘 받아야 돼요, 그거. 그런데 고1 때는 국영수 통사 통과를 전교생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교생 안에서 4% 11% 아래에 들면 되지만 2학년의 선택 과목은 전교생이 다 그 선택 과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9등급을 한다는 얘기니까 어찌됐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퍼센테이지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찌됐건 교육 과정에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의 성취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점수 나와요.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수단위 수강자 수. 그래서 무조건 1등급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수강자 수가 나오는 걸 보시면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 그래서 이거 약간 고등학교들이 이제 불이익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 A를 막 50%, 40%를 줘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 선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 9등급제니까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차이 이렇게 보고 계시고 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고등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1 때 통사 통과 주제 잡아서 탐구 활동하고 하이 유니브 활동하고 굿모닝 책 껴서 숭실 한마당도 열심히 해가지고 2학년의 선택 과목 나 물리랑 화학 이 두 개야. 근데 물리랑 화학 했을 때 좀 더 딥하게 주제 토론 탐구서가 더 들어가서 또 숭실 한마당 또 하고 2학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또 하이 유니브 해서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결고리.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공과 계열을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기부에 녹일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선택 과목들을 고1 1학기 때 결정을 하실 거거든요. 고2 올라갈 때 초반에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학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보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이 진로 역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이제 20% 교과에서는 안 보지만 종합에서는 보고 있는 역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인데 여기 있는 용어들이 내뿜는 그 용어의 의미는요. 혼자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그쵸?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동일하게 뭐 탐구도 하고 주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 어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건데요. 이거는 일단 학교 분위기가 좀 중요합니다. 여학생들은 참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면 좀 약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저만 할래요. 이런 애들 많아요. 뭐 탐구 보고서 하면 야 팀을 짜서 같이 해야 돼 그러면은 저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애들한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좀 있는데 성향상. 근데 남학생들은 뭐 그런 건 아닌데 각 고등학교마다 분위기가 나대는 걸 싫어하거나 좀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눈총을 받는데 어색하다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합심을 좀 하세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시켜보니까 숭실고도 그렇고 충암고도 그렇고 애들이 되게 착해요. 애들이 되게 착하고 야가 빠지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바람직한 건 약간 이런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한 명이 자기 친구 어리버리한 애들 다 챙기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너무 저는 너무 멋있고 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같이 해서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n분의 n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내가 쟤랑 둘이 했기 때문에 나는 반밖에 못 먹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학생들이 저만 할게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 공부 잘하는 애, 내지는 계열이 다르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고1 때는 특히나 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들들한테 계속 주지를 좀 시켜줘야 되고 본인들이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이라는 거를 1학년 말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2학년 시나리오를 같이 쓰거든요.
탐구 보고서 주제를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써주면은 야 이거 주제 딱 잡았으니까 너 친구 한 4-5명, 2-3명 정도 모여갖고 이거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네! 완전 가능하죠? 이런 느낌의 학교가 있고 안 하려고 그럴 텐데 누구랑 어떻게 모여요? 이게 되묻는 애들이 있어요. 되묻는 애들. 질문은 내가 하는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지는 뭐 어떻게 해. 친구를 지가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극복하고 열심히 좀 도전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룹 만들기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룹이 안 만들어져요. 그룹을 우리 아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려고 하면 걔가 바뀌어요. 중학교 때 알던 아들하고 입시가 딱 걸려있을 때 이렇게 승부수가 되게 만드는 어떤 전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숭실고등학교 내신을 바라보는 시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내신을 봤을 때 수강자 수가 나와요. 그리고 원점수도 나오고 표준 편차랑 평균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숭실고등학교를 딱 치시면 이 중에 한 학교예요. 맞춰보세요. 자, 일단은 A고등학교는 평균이 되게 높아요. 82점입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편차가 10이에요. 10. 와, 여기 어디예요? 대성이에요. 대성은 전체 작년 데이터 보니까 한 과목 빼고는 다 한 자릿수예요. 편차가. 이거 평균이니까 지금 10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앞뒤로다가 바글바글 애들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성고입니다. 근데 뭐 대성고 그러면 되게 잘하고 막 엄청 넘사고 그건 아니에요. 시험을 쉽게 내서 그래요, 지금. 시험을 쉽게 내요. 그리고 이제 대성고를 갈 거였으면 각오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물락 이러고 막 다 깔아버리는 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 거라서 범위가 되게 많고 문제를 좀 쉽게 냅니다.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약간 파이팅이 넘치니까 애들이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좀 좁은 거죠. 이걸 대성은 정확하게 잘 인지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학에 바라볼 때 이 A고등학교 대성고는 뭐야 니네 자사고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사고는 아닌데 저렇게 했다고? 싫어. 이런 대학도 있어요. 아니면 인정해줄게. 이런 대학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C고등학교는 여고고 평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편차는 대성고보다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죠.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예일여고입니다. 예일여고는 평균을 75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15 언더로 줄이려고 했어요. 15 이상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내신을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대성고보다 내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일여고 같은 경우가 웬만한 대학들이 15개 이상의 대학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일반고 중에서 선호하는지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평균은 75 정도, 편차를 15 언더 쪽으로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예일여고 같은 고등학교를 훨씬 더 좋아하는 대학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B고등학교가 아마 우리가 숭실이 여기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래봤자 8개 고등학교 서부학군에 있는 학교들이지만 인지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균은 두 학교보다 좀 아래에 있어요. 편차도 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별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피방에서 사는 애, 축구하는 애, 공부 좀 하는 애, 엄마 관리하는 애, 안 하는 애. 약간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A가 좋고 C가 불리하다, B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B고등학교보다는 A나 C고등학교에 대한 내신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런 어떤 추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 좀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요 내신과 표준 편차라는 게 학년이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똑같진 않겠죠. 자, 어떨 것 같으십니까? 갈수록 애들이 화이팅이 넘쳐가지고 막 평균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 거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 가보면은요, 반에서 공부하는 한 2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일인 거죠. 시끄러워서 수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 생각보다 좀 심각해요. 3학년 정도 되면.
근데 왜 그러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학년 평균 70, 16 편차. 자, 그런데 2학년 올라가니까 68, 20. 3학년 올라가니까 야씨 이렇게까지 이런 학교도 흔치도 않아요 지금. 너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59고 편차가 23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갔을 때 약간 놔버리는 애들이 다른 학교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놔버리는 애가 2등급이었는데 와 나 1등급 죽어도 못하는데 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숭실에서 2등급도 있고 1등급도 있고 걔네들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어떤 과목은 3이고 어떤 과목은 4고 왔다 갔다 해서 한 총합이 한 3.6이다.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왜냐면 내 옆에 그 정도 내심 되는 애들이 조금만 있어주면 알아서 털어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이제 대체로 아이들은 아들들이 또 엄마랑 뭐라고 사부작 얘기를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2, 3.6 숭실에서 이 정도 나오면 인서울 당연히 못 간다는 인지를 해요. 고1 정도 끝나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도 이제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할 거고 대학의 이름들을 딱 보면은 와 너무 가기 싫은 거지 그 대학이. 말도 안 되는 대학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축구를 해요. 축구를 오지게 축구 선수가 꿈인 줄 갑자기 왜 하겠어요? 괴롭잖아요. 괴롭잖아요. 못 갈 거 알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보고 비슷한 애가 또 그렇게 같이 축구를 해요.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이런 간담회라든가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냐면 아들아 엄마만 믿어. 좀 있으면 너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올라갈 거야. 엄마 이상해. 나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나?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엄마는 빅피처가 있었다. 고3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편차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일일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 나 진짜 지난번보다 열심히 했어. 엄마 알잖아. 나 진짜 장난 아니야. 나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엄마가 또 아들들한테 반하신 엄마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아들이 너무 귀여워. 먹는 것도 귀엽고 막 살찐 것도 귀엽고 다 귀여워. 굉장히 그 뭔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전 딸만 두려워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키도 막 크고 막 이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이러면 너무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래 뭐 어떡하겠냐 이러는데 뭘 어떡해요. 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린 전략을 반보만 앞서서 짜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단호박으로 말씀드릴게요. 11개월 뒤면요. 대학의 선이 정해져요. 11개월 뒤면. 입시 치르신 학부모님들은 제 말씀에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뼈 때리게 동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인 학부모님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님? 고1 11월에 무슨 대입이 결정돼? 결정돼요. 왜냐면 옛날 같은 입시 기준이 아니잖아요. 자, 일단 앞으로 11개월 뒤면요. 우리 아들들의 중간기말, 중간기말 2개 학기의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요. 전 과목의 내신 평균, 국영수의 내신 평균이 나옵니다. 그 내신 성적표가 데이터로 딱 박혀 있어요. 두 번째는요. 3, 6, 9, 11월에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6월 모고는 서울시는 안 봐요. 그래서 3월하고 9월하고 11월에 봅니다.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3월 모고를 본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우리 아들들하고 동갑내기 애들이 전국의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1교시에 딱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보고, 탐구 보고 해서 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라는 것들을 3, 9, 10일에 보죠.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성적에는 뭐가 나와요? 전국에 해당되는 우리 아들의 100분위 등급이 점수가 나와요. 전국에서 몇 %야 너 과목마다. 자, 그래서 11월 모고가 가장 최근이겠죠. 11개월 뒤에는 그 점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즈음에서 이제 선택 과목 뭐 할 건지 조사가 한번 이루어지고 거의 그것이 픽스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계열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 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아들이 어느 대학들의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 두두둥 떨리시겠죠, 당연히. 힘들어요. 자, 그때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시 지원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재원생들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제가 알기로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78명이었다 지금 이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를 1대1로 합니다. 난리 나요. 엄마 막 우시고 막 아니면 어떤 집은 파이팅 넘치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도 너무 좋고 왜냐하면 그걸 한번 이렇게 까봐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뭐 이렇게 힐난하게 비판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죠. 이 모든 건 가족의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1대1이 아닌 2대1이나 3대1로서 한 1시간 정도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지원 가능 대학이 나와요. 교과로 어디 갈 수 있다, 종합으로 어디 갈 수 있다, 무슨 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무조건 가고 이거는 요지부동 불변이야. 이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표 대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원 가능 대학이 숭실대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목표 대학이 서울대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대학을 선정을 해줍니다. 대신 너 목표 대학 여기 가려면 내신에 요 과목의 등급을 이만큼 올려야 돼. 소수점 몇 자리까지 올려야 되고 모의고사 올려야 돼. 조건을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2학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요게 이제 지금 2월 기점으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인 거예요. 내년 2월에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생기부는 그때 나왔냐면 안 나왔어요 아직. 지금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도 숭실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주학원에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국어 세특 나왔어요. 선생님 저 과학 세특 나왔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딱 첫째 줄에 이렇게 나와요. 숭실 한마당 하이 인리부에 드론 기간 드론 관련된 땡땡땡님의 강의를 듣고 수강에 참여함 이렇게 시작이 돼서 250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걸 아이한테 줘요. 그래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거 혹은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 적은 게 있으면 아이한테 어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걸 슬랙으로 얘가 실시간으로 보내요. 이걸 만나고 어쩌고 하면 이게 벌써 시간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계속 저희한테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삭을 해주고 여기 지금 굿모닝 얘기가 좀 빠졌으니까 이걸 넣어라.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구체적인 주제로 약간 단어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첨삭을 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쫙 결정이 돼서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럼 3월부터 생기부 진단 상담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이거 내신 보고 이거 보고 이거 해가지고 지원 가는 대학, 목표 가는 대학 이거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일단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되고 주제는 뭘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 잡아주고 생기부를 줄글로 돼 있잖아요. 거기 숫자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많이 쓰면은 좋은 거고 약간 우리 애를 예뻐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알쏭달쏭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량화시키는 당연히 방법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가 그만큼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생기부 진단 상담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들의 파악이 있겠죠. 그래서 2학년 시나리오까지 나와서 저 부분을 어떻게 딥하게 더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11개월 남았습니다. 참여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숭실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이 전 과목의 평균이 1.67이에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국영수만 봤더니 1.83입니다. 그러니까 통사 통과가 점수가 좀 높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11월 모고 성적표 내라고 했더니만 진짜 국어가 3이고 수학이 3이고 영어가 3이에요. 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엄마 때문에. 이건 엄마가 안 챙겨서 이러는 거예요. 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따려고 별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쉽습니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어머님도 뒤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셨겠지만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내신만 갖고 뽑아주는 15개 대학이 없어요. 경희대 이상 가려면 최저를 안 맞추거나 이러면 답이 없는 상황인데 한 대학만 딱 거기에 맞춰서 타겟팅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6개를 써가지고 뭐 하나도 걸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뭘 잘 모르고 1학년을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만 겁나 몰입을 한 거죠. 시골애처럼.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이 친구 공학계열 가고자 하는데, 자, 나온 내용은 수시 지원 가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광운대밖에 못 갑니다. 짜증나 진짜. 아니 웬 광운대냐? 광운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운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내신이 좋은 애들을 뽑아서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라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저 문은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 아니거든요, 원래. 지방에 있는 일반계 있고 전교생이 한 10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애들 중에 거기 수능 인프라도 없고 학원도 없어서 수능 최저 같은 거 애들 관심도 없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내신 좋으면 그래도 인서울 갈 거냐 그러면 오니까 그렇게 열어놓은 건데 지가 여길 왜 가고 앉았냐고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답도 없죠. 그리고 이 순위로는 답이 없어서 안 썼어요, 심지어. 전내신으로 뭐 어딜 갈 거야, 교과로 굳이. 자, 그런데 종합으로는 이제 경희대학과 가능하죠. 생기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관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생기부 진단을 해봐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위가 고려된데 물음표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도 쓰기가 뭐해서 그냥 애매하니까 쓰긴 쓴 거예요. 근데 3합 7을 맞춰야 되잖아요. 고대는. 3합 7이 진짜 빡센 겁니다. 숭실대 선배 중에 맞춘 애 있어요. 현역으로. 그래서 고대 물리학과, 고대 무슨 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고대랑 뭐 다른 대학들이 다 붙었어요. 성대, 서강대 다 붙었는데 걔는 이제 3합 7을 맞춘 거고 얘는 지금 그러면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 333이니까 몇이에요? 벌써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고1 거잖아요. 고3 모의고사 수능 보면은 재수생 들어오고 고대 정도 갈 거면은 당연히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인데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애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내신을 따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광운대밖에 못 간다. 이러면은 아마 첫째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상담을 받게 되면 기분이가 겁나 안 좋으실걸요? 내신이 1.83인데 저것들이 사기를 치나 무슨 광운대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러실걸요? 근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정신 차리라고 한번 뼈 때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들아, 너무 수고했고 남다른 실적과 노력을 보여줬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런데 네가 여기서 너무나 지금 똥을 쌌어. 그래서 모의고사 관리를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3합 7 맞춰라. 무조건이다. 자, 그리고 이제 공학이 아니라 2학년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나리오를 좀 더 스페시픽하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학이라는 팀을 잡자. 자, 그리고 너는 내신은 일단 영어 내신 2 계속 유지해라잉. 그리고 모의고사가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3등급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고를 90점 이상으로 올리면 무조건 1등급이니까 타 과목보다는 이렇게 2등급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은 영어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어에서 갑자기 2등급 업 못합니다. 수학도 못하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1을 딱 찍어주면 너의 목표 내신은 1.5, 1.6 완전히 강자.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수능 최저 딱 맞춰주면 교과로다가 3합 7 맞추니까 한양대. 완전 달라졌죠. 자, 그리고 성균관대 3합 7. 자, 그리고 종합으로 가게 되면은 3합 7 맞추니까 고대까지 쌉 가능한 거예요. 선배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애들이. 그러면 우리 아들은 처음에 이렇게 처참한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보게 되고 아빠 엄마 다 오셔갖고 이주화해서 상담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고 3합 7을 맞는 순간 안암동 호랑이가 확 그냥 잡아먹어버리면 우리 아들이 정말로 마음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잖아요. 3합 7이 보여주는 순간 고대가 가능하고 선배가 간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는 2.74, 2.67인데요. 얘도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지금. 아까 걔보다는 모의고사가 조금 더 나은 편이긴 합니다. 국어 3, 수학 2, 영어 2입니다. 식품공학과인데 아까 그 친구보다는 수능 체제를 좀 맞춰서 강운대보다는 오히려 얘가 더 좋은 교과 전형으로는 2합 7을 맞춰서 상면대인데요. 2합 7이니까 국영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예를 들어 영어. 근데 영어가 지금 2죠. 그럼 탐구에서 5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명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교과 전형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4, 2.67은 머릿속에 상명대가 없어요. 자기 최소한 그래도 국민대 이상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그래서 이거 들으면 또 얘도 기분 나쁘죠. 자, 그리고 홍대, 3합 8 맞으면 홍대 가능하다. 또 종합으로는 단국대학교와 국민대학교 정도 섭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과보다는 종합이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시죠? 자, 이 친구한테도 역시나 이런 전체적 데이터를 보여주고 2합에 5를 맞춰라. 자, 그리고 건강을 위한 식품관리지 그냥 식품공학과가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신과 수능 영어의 목표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대학의 이름이 바뀌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학부님들. 교과 전형에서 엄하게 선택 과목만 이상한 짓을 안 했다 그러면 생기부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교과는 아까 뭘 봐요? 성적을 솔직한 성적 숫자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입결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 학교의 입결이 몇 등급 정도면 이 학교가 합격 가능하다라는 게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수능 최저라는 조건도 클리어하고 내신의 입결도 클리어하고 선택 과목만 이상한 삽질만 안 했으면은 교과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 같은 거죠. 보험. 이걸로 여기를 꼭 가라는 게 아니라 이걸 깔고 종합으로 위로 던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최저를 못 맞춰서 그걸 못 던지는 사례가 숭실고는 많다고요. 제가 대선고회 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왜냐면 알아서들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 공부를 좀 잘하는 엄마들 모임을 갔는데 입시가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아, 기다리고 있어. 다들 기다리거든요. 다들 기다려요. 최초합하면 그것도 억울하죠. 6개 썼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붙으면 되지 뭐 여러 개 붙는다고 무슨 누가 상을 줘요? 뭐 무슨 혜택이 있어요? 마지막에 6개 중에 간당간당 추합으로 하나만 붙으면 그게 제일 잘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 기다립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엄마들,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학부모님을 가시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유, 최저를 못 맞췄어. 그러면은 그 엄마들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에? 최저를 못 맞췄다고? 그 말이 돼? 최저를 왜 못 맞춰? 뭐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최저가 너무 빡세. 생각보다 모의고사 저기 수능이 어려워서 최저를 못 맞췄는데? 아 그거는 그쪽 부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어떻게 최저를 못 맞추냐는 거죠. 그 대학을 원서를 쓸 정도인데 최저를 못 맞춘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가? 이런 분위기가 당연히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애가 자기가 설계를 해서 내신도 아까처럼 뭐 2.74, 2.67 얘도 1.67, 1.83 이 선수가요. 레이스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력 질주하게 바빠 죽겠는데 모의고사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고 하이 유니브도 참가를 하고 숭실 한마당도 참가를 하면서 책도 읽고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뭐다? 엄마가 챙겨주셔야 돼요. 그거 엄마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면 약간 나중에 창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빡세게 하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설계가 될 수 있고요. 수능 최저를 맞추실 때에는 영어를 반드시 디폴트로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절대평가인 영어가 수능 최저에서는 효자 탭이죠. 왜냐면 영어 선택했어? 그럼 무조건 1등급 더 해야 돼. 플러스 1등급 더한 걸로 우리는 생각하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3합8이 어디였죠? 홍대였습니다. 홍대. 그럼 홍대는 만약에 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학군지 애들은 영어를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 투자를 이미 빡 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고1 올라갈 때 고2나 고3 모의고사도 안정적으로 1등급이 계속 줄기차게 나와줘서 특별히 영어를 더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약간 다른 세상처럼 얘기를 듣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영어가 계속 요즘부터 1이겠죠. 그래서 8 빼기 1이면 나머지가 7이잖아요. 그러다 학부님도 여기 3합이 있고 이쪽으로 가니까 2합이 있네요. 3합은 3합의 라운드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그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2합은 2합 대학들의 그 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숭실대나 상명대나 아까 이쪽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5개 대학은 대체로 다 3합이지 2합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럼 3합이라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럼 국어, 영어, 수학을 그래? 3합이니까 국영수 3개를 다 선택할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과다. 근데 우리 아들이 수학에 특출나. 국어랑 영어보다는 수학이 훨씬 나.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수학 풀 땐 질려하지도 않아. 그런 아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학을 최저로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국어랑 영어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영어가 절대평가인데 왜 영어를 선택 안 해요? 당연히 영어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3합 8이다, 3합 7이다라는 얘기는 국수형 중에 두 과목 선택하는데 영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영어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3, 8 빼기 1이 7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이 수학을 잘하지만 그날 컨디션이라든가 전반적 상황이 조금 여의치 못할 수도 있어요. 수능장애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감독관의 발 이렇게 끄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 얘기를 손들고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10분이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배가 아픈 아이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2등급 받던 수학을 3이나 4를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학을 어찌됐건 4를 받았다 칠게요. 그런데 영어가 1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탐구에서 3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요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1이나 2를 받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전략적인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곳곳에서 끄덕끄덕 하시지만 2학년 되고 3학년 될 때 이걸 기억하시거나 이걸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수학으로 다 도배를 해버려요. 과학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그러면은 좋아요. 수학으로 도배를 하고 과학으로 도배하면 영어가 1이나 2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데 저 집 아들이 전교권 애가 지금 공부 잘하는 애가 수학과학을 그렇게 다니니까 우리 애도 거기 가야 되는 줄 아시는 거죠. 내신은 이미 다 끝났는데도. 요구에 대해서 전략은 우리가 차근차근 조금 학기마다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숭실고등학교 학교생활의 진로 역량 성장합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숭실고등학교는 사립고고 연세가 좀 있으신 교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약간 보수적인 선생님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는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저도 조심하는데요. 학원 교재를 학교에서 펼쳐서 그 교재로 수업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냐. 진짜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돼. 그거는 안 돼, 얘들아. 학원 교재를 학교 수업 시간에 펼치면 안 돼. 그리고 그 과목 수업할 때는 그 과목을 해야죠. 그렇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창체 활동 하시고 질문을 나대면서 열심히 하고 친구가 안 되면 걔한테도 이런 좋은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 우리 생기부로 가야 된다. 설문지, 북모닝 하고 자 함께하는 실천 활동, 독서 토론 캠페인 하고 새로운 궁금증 해결해서 선택 과목 2학년까지 싹 선택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숭실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 역량들을 3학년까지 이렇게 부추기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요, 애들이? 책을 읽어요? 책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책을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책을 좋아하는 그 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책을 대체로 아이들이 잘 못 읽고 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아무리 사다 줘도 애가 안 읽어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읽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모닝이라는 그 학교에 도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계열마다 관련되어 있는 주제마다 그 추천 도서 목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그 자유롭게 책을 읽어야 돼요. 그 북모닝 프로그램에. 그러면은 1학년 때도 얘네들이 읽을 책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 학교에서 야, 무조건 책 읽는 게 중요하니까 무협지라도 읽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서 속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진로 역량이랑 이렇게 통사랑 통과랑 연결해서 북모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책이 딱 선정이 됐으면은 어머님도 한 권, 아버님도 한 권 사세요. 그리고 애도 그 책이 있고 도서관에도 있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씩 분량을 정하세요. 17페이지까지 읽겠다. 진짜로 진짜 그렇게 안 하면 못 읽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읽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실 거는 질문을 거기다 오지게 써놓는 거예요. 책에다가. 여기서 무슨 질문, 아이한테 무슨 질문.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타당하고 근사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 페이스를 같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너가 달려갈 때 내가 풍선 하나 들고 옆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주말마다 약간 이런 거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너무 다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입시가 끝났거든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이제 대학 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일종의 룰 같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반에는
상암동 먹자골목 버거킹 앞에서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근데 미리 얘기 안 하고 친구랑 약속 있어요. 뭐 누구랑 있어요. 이러면은 안 돼요.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냥 만나서 뭐 회를 먹으러 가던가 족발을 먹든가 뭐 삼겹살을 구워 먹든가 먹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퇴근해가지고 소맥 한 먹으면서 일주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뭔가 있어야 이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계속 또아리를 끌면서 그러면 뭐 더 해줄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활발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하셔도 좋고 어느 일정의 루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근데 입시가 원래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 뒤에는 정말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잡을 때 유엔에서 지정한 17가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팀인데요. 중등부 학생들 출신들은 아마 이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강과 웰빙, 뭐 성평등, 산업혁신, 사회기반시설, 뭐 수생태계 보전 각각 17개의 씀이 있어요. 요 얘기가 우리 1학년 때 아이들이 수업들을 통사 통과의 과목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끌어보는 것이죠. 결국 1학년 때는 사회문화, 경제공학, 인권, 행복, 수학공학이라는 이런 전반적 과목들을 통사 통과해서 이렇게 나눠서 배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공 설계 캠프 하이 유니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들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의도 해보고 토론도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과학 탐구 한마당을 통해서 토론과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러면서 1학년 때 했던 과목에서 비판적 사고로 선택 과목. 그래서 2학년 때 나는 확통이랑 미적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 보고서는 이제 실제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탐구 보고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선택 과목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은요, 오늘 사실은 전달드리는 내용들이 여러 얘기들을 지금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정리를 해서 추린 거고, 생기부 얘기라든가 시나리오 얘기는 한 20분의 1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실제 사례들도 너무 많고, 시나리오도 다양하고, 전공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너무 많이 드려버리면 어차피 이거는 휘발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애들이 아직 몰라요. 1학년 때 교육해봤자 잘 이해도 못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과정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내신은요. 학생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많이 오셨는데 1학년 내신 5월 첫째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엄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최저는 1학기 때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신이 숭실에서 3, 4, 5 나왔는데 무슨 수능 최저를 논해요. 내신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순위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고1 여름방학 때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 9월과 11월 모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D-Day, 그리고 주말, 요럴 때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적표 기억나시죠? 내신은 1.68인데 334면 엄마 책임이라고요. 여름방학 때부터 세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학년 1학기는 무조건 내신만 하세요. 대치동 애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1학년 1학기는 내신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재원생들을 상대로 아까 보셨던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다 나오고 나서 그냥 이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상담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상담이라는 건 과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 탐구보고서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며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에 내가 뭘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물어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타 지역군에서는 제가 보기엔 못해요. 왜냐하면 숭실을 잘 모르거든요. 숭실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성공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학원을 저희가 개원한 지가 지금 19년째예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이제 피터 선생님이라고 아는 분들은 계실 텐데 대표님이 아이들하고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카톡 같은 약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그게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남거든요. 얘랑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입이 된 거는 지금 한 400명이 넘는데 그거를 제대로 잘 이용해서 계속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100명이 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학생들이 딱 돼서 3월에 이제 개강하잖아요. 그럼 3월이든 4월이든 저희가 학생 교육을 한번 일괄로 합니다. 그때 피터 선생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슬랙에 가입하는 방법을 문자 안내로 일괄로 쫙 뿌립니다. 그런데 애가 안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모든 메커니즘이 동일한 겁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이 아무리 한마당이 있거나 하이 유니브가 있어도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걸 참석하지 않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못 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학부모님이 저희 애를 챙겨달라고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하실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도 좀 무리수예요. 그렇게 연결해봤자 애가 그 다음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런 과정들, 탐구보고서 활동들, 또 세특에 대한 내용들, 첨삭들 이런 내용들을 시작을 하는 거죠. 상담조차도 아이랑 계속 1대1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생기부를 저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개강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 분석 리포트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